옹진반도 동쪽을 방어하는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은 대대본부를 강령에 두고 11중대를 초동 우영간에, 9중대를 까치산에, 그리고 10중대를 녹달산에 각각 배치하고 12중대의 박격포는 각 소총중대에 2문씩, 기관총소대는 9중대와 10중대에 1개 분대씩 배속하였습니다. 7포병대대로부터 배속받은 2포대는 도동에서 대대를 지원하게 하고 대전차포소대는 9중대에 배속하여 9중대의 좌우 측면에서 취하에 이르는 도로를 견제하게 하였습니다. 오전 4시 적색과 녹색의 신호탄이 공중에 떠오르는 동시에 포탄이 장렬하면서 고요한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까치산의 대대관 측소에 있던 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포격이라 생각했지만 곧 적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인해 예하 중대의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예하 중대에 적의 공격이 예상되니 경계를 철저히 하라. 적이 나타나면 진전에서 저지,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후 전선의 심각한 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포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105mm 곡사포 운영은 미군 고문관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고문관의 승인이 있어야 포격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한 것은 국군의 선제 공격으로 전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대의 미군 고문관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연대장의 포격 요청을 즉각 승인하였으며 7포병대대 예하의 각 포대에서는 오전 5시를 기해 일제히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3대대는 적의 집중 포격으로 오전 5시 30분 대대관 측소가 파괴되는 동시에 유무선 통신기기가 파손되었습니다. 오익경 소령은 인접해 있던 9중대의 무전기로 예하 중대와는 겨우 연락을 유지했으나 연대와는 통신이 단절되어 상황 보고나 구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예하 중대들은 안개 속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4연대는 자주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취하에서 출발해 강령과 양원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침공했습니다.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북한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때는 이미 북한군이 38선에서 1에서 2km 이상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 상황이라 3대대 예하 중대들은 각 진지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3대대의 각 중대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남쪽으로 분산되어 철수하였고 까치산에서 9중대와 함께 석계리로 철수한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은 오전 8시 9중대장의 무전기로 각 중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북한군의 주 공격로에서 벗어나 있던 10중대는 녹달산에서 건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1중대는 우연 남쪽의 217고지, 9중대 1개 소대는 석계리, 2개 소대는 치마산 등으로 분산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은 강령과 양원 북쪽에서 적군을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1중대는 판서에서, 9중대는 석계리에서, 10중대는 치마산에서 각각 진지를 편성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전 9시 30분 치마산 서쪽 능선의 진지를 편성한 10중대는 10시 40분 1소대장의 자주포 발견 신호에 따라 모든 화력을 동원해 자주포 파괴에 집중했으나 오히려 적의 포격에 제압당하여 장갑차 한 대만을 파괴한 뒤 각계 분산되었습니다. 석계리 북쪽 200고지의 진지를 편성한 9중대는 오전 11시 적의 자주포와 장갑차가 석계리 입구에 다다르자 포탑 위에 적을 사살하고 도로 좌우측에 배치된 2.36인치 로켓포로 선두 자주포를 명중시키고 후속하는 장갑차 2대를 파괴하였지만 적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강령으로 철수했습니다. 11중대는 오전 11시 30분 9중대를 돌파하고 방어진지 정면에 나타난 적 자주포의 공격을 받자 응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예비대인 2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1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예하중대를 차량에 탑승시켜 오전 6시 40분에 출동했습니다. 2대 대장 송오림 소령은 수대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을 공격 개시선으로 정하고 오전 7시 5중대를 도로 우측에 7중대를 좌측에 전개시킨 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대대 본부로 진입한 북한군은 불을 지르면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대대관 측소로 정한 마연 도로변에는 4중대의 81mm 박격포 4문과 대전차포 2문, 8중대의 박격포 6문, 그리고 7포병대대의 105mm 곡사포 5문이 방렬하고 있었습니다. 17문의 야포와 박격포가 1대대 연병장을 목표로 일제히 포격을 시작하자 북한군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져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북한군에게 일격을 가한 대대장은 5중대에게 적을 추격하게 하고 7중대는 사동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오전 9시 연대장 백인엽 대령이 마현관측소에 와서 대대의 작전을 격려하고 3대대의 전황이 위급하니 한 개 중대를 차출해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승세를 잡고 공격 중에 있는 중대를 뺄 수 없었던 송오림 소령은 8중대의 박격포 소대와 105밀리 곡사포 부대인 3포대만을 강령으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오전 10시 2대 대관 측소를 1대 대본부 동측 능선으로 옮긴 송오림 소령이 반격하는 5중대의 전투를 독려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총탄이 날아와 대대장의 왼쪽 얼굴을 스치면서 귀를 관통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대대장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계속 지휘하였으며 오후 2시에는 5중대를 자동으로 7중대는 사동으로 각각 진출시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게 합니다. 이 무렵 정훈 장교가 연대장이 서명한 철수명령서를 가져와 말하기를 지금 적은 대병력으로 옹진 전역을 휩쓸고 곧 양원에 도달할 예정이며 연대본부는 12시에 강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전하며 철수를 서두르게 합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송오림 소령은 철수명령에 크게 반발하지만 곧 전황을 깨닫고 안전한 철수를 위해 5중대에게 선발대로서 철수로를 개척하라고 지시하고 정보장교에게 7중대와 1대대의 각 중대에도 철수명령을 전달하게 합니다. 5중대장 김교석 중위는 대대장의 명령으로 중대를 마연으로 철수시켜 선임장교 겸 화기소대장에게 병력을 지휘하게 하고 자신은 이소대장과 2개 분대 병력을 2.5톤 차량에 탑승시켜 이동하던 중 보리밭에 잠복하고 있던 북한군의 기습사격을 받아 중대장을 포함한 5명이 전사하고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소대장 류흥식 소위를 비롯한 생존자 15명은 남쪽 해안으로 철수했습니다. 화기소대장 권정용 중위가 지휘한 5중대 2개 소대 병력은 해안을 따라 철수하여 오후 8시 중기동에 도착 3대 대장 오익경 소령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5중대는 6월 25일 전투에서 3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많은 포로와 각종 장비를 노획하였으나 중대장 포함 20여 명이 전사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7중대는 은동으로부터 침공한 적을 격퇴한 후 오후 1시에 중대의 제1목표인 사동을 확보하고 제2목표인 은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정비하던 중 오후 2시 강령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접적을 유지하고 있는 1소대를 어무부대로 지정하고 8중대 2기 관총소대, 화기소대, 2소대, 3소대 순으로 철수하였습니다. 8중대는 1기 관총소대를 5중대에, 2기 관총소대를 7중대에 각각 배속하고 전선의 탄약과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가 12시 연대본부가 철수할 때 빈 건물에 강령으로 철수하라는 쪽지를 붙이고 오후 3시 전선에서 철수한 1기 관총소대와 기타 병력 등 70명과 함께 오후 9시 사고제 도착, 본대에 합류했습니다.